이제 그 튜닝 레포지토리에 있는 정보를 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기존에 튜닝됐던 부분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관리자로 튜닝된 거 뭐 3개가 확인되고 하나가 이제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등록이 되면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행된 부분 한번 눌러보면 이제 데이터 증가로 재튜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옛날에 이렇게 한번 튜닝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되고요.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작업으로 여기서 똑같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PGM은 TX 수집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항목으로 데이터를 이제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튜너별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리자 모드로 제가 생성을 해서 로컬호스트가 기본적으로 관리자이기 때문에 IP를 등록하시면 이제 담당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SQL ID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SQL ID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나왔으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도 등록이 안 된 SQL이 아이디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QL ID가 였다. 그러면 이제 이런 SQL은 이제 현재 지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요 해당 결과가 SQL ID가 없는 경우는 등록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누르시면 이때부터는 프로그램명 TSID 수작업으로 생성된 SQL ID는 이제 TSID 등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SQL 원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등록을 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관리가 안 되죠. 이제 수작업 등록이 되죠. 그래서 뭐 요청받은 SQL일 수도 있고요. SQL1 해서 TSID는 일단 널로 처리하시고 튜닝해서 등록을 하시면 밑에 내용은 이제 기록했다고 치고 등록을 하시면 얘네들은 이제 그 SQL ID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TSID가 발생되지 않고 받은 SQL ID로 이제 등록해서 관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튜닝 상태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추가되시고 검색하시고 보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건 이제 배치 윈도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튜닝하다 보면 이제 배치를 튜닝을 많이 하겠는데 배치 윈도우는 이제 같은 서버별로 볼 수 있고 이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이렇게 누르면 하루 동안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 어떤 DB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명 실제로 이제 ID하고 명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수, 이 프로그램에서 도는 SQL 종류가 지금 한 가지가 지금 돌고 있고, 수행된 횟수는 얘는 802번, 얘는 221번 수행됐고, 시간은 뭐 크게 많이 걸리진 않았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았냐면은 여기 이제 AM00부터 AM01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표시가 되고요. PM 11시까지 되고 간격은 10분 간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M 11시부터 이제 뭐 PM 2시까지 돌았고 그다음에 이제 PM 10시부터 얘가 이제 12시까지 돌기 시작했다. 라는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쨌든 SQL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죠. SQL 보면 여기 이제 계속 돌았던 SQL이고 플랜 자체는 계속 바뀐 적이 없이 이제 같은 플랜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서 요거 얘네들도 이제 내가 등록한 거니까 여기 등록을 해서 보면 이 화면이 배치 윈도우에서 바로 간 거가 있고 요 배치 목록 화면이 있습니다. 두 개는 이제 같은 건데 배치 윈도우에서 조회를 버튼 누르고 가면은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 필터링이 돼서 이제 배치 목록 화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AWS 목록에서 요거 자체가 이제 여기 이제 SQL 다 등록 화면이 뜨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개수가 모두 7개가 모두 같은 SQL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서 어떻게 현재적으로 SQL을 보니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SQL의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ID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SQL은 뭐 파라메타 밸류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이퀄 조건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인덱스 레인지 스케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DBMS 엑스플랜 포맷인데 요거를 이제 복사하셔서 10번 SQL 보기를 하실 수, 요거 세 탭에 여시기를 하셔도 돼요.
탭에 오셔서 붙여놓고 엑스플레인 보기를 조회를 누르시면 이게 이제 지금은 두 줄밖에 없어서 그런데 개수가 많으면 요거를 이제 편하게 그 트리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렌지의 트레이스 형태도 지원을 해주니까 두 가지를 이제 원하는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해서 플랜을 좀 더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인드 변수나 이런 것이니까 얘가 이제 튜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튜닝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튜닝을 해서 상태를 해서 현재 튜닝까지 됐다. 등록하고 상세 정보를 기록을 하시면 그 튜닝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튜닝 등록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를 등록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7개 모두가 튜닝 관리 대상이 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튜닝된 정보는 어떤 특정 SQL ID에 따라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집된 결과는 계속 이제 튜닝된 걸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관리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목록 화면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를 보시고 이거를 이제 없이 조회하시면 전체 이제 SQL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윈도우하고 배치 목록 화면은 이제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게 이제 성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성능 그래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서버별로, 어떤 인스턴스 아이디별로,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이렇게 되겠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일자배고 다음 날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오늘은 4월 2일하고 4월 1일을 비교하는 거고요. 이 날짜는 내가 원하는 날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요. 항목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 관리 항목이 있고, CPU 사용량 항목이 있고, DB 부하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트 수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하는 항목을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AWR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정보고요. 요 부분의 튜닝 관리 부분은 이제 AWR 정보가 아니라 이제 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QL 카운트를 한번 선택을 해요. 보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인터벌이 지금 뭐 4월 2일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5개가 이게 여기 하나가 돌았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2개의 SQL이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가 여기 0개고 여기는 이제 1개고 1개고 여기 이제 AWR에 게더링 된 데이터가 작은 건 제 노트북은 이제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수집된 시간이 좀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SQL 카운트가 AWR에 걸렸던 SQL 숫자이고 튜닝 카운트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나 튜닝했는지 그때까지 이제 튜닝한 게 0개였다는 얘기고요. 이제 관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 SQL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지 정보는 이제 관리 비율로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처리된 게 없기 때문에 관리가 현재 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SQL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패스는 이거 지금 그 AWS 정보 중에서 이제 게더링된 테이블 목록 중에서 현재 액세스 패스 테이블별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각각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시스맨의 MGMT 파라미터라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테이블에는 크게 이제 액세스 패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달려있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정보, 그래서 인덱스가 지금 현재 이 테이블은 파라메타 네임과 파라메타 밸류, 파라메타 네임 이렇게 두 가지 인덱스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SQL의 어세스 패턴으로는 파라메타를 이퀄 조건으로 가는 SQL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 하나는 181번 수행됐고 61번 수행됐고 그래서 수행 비율은 75대 25고 이제 TSID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르게 발급이 됐고 SQL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사이즈 SQL 수행 빈도에 따라서 그것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보통 20% 이상은 다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SQL이 돌고 있었다는 거. 파라메타 네임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얘는 디스팅트 밸류가 83이고 데이터형은 바차2, 바차 30이네요. 이 두 개가 이퀄 조건으로 들어오고 여기 녹색이라는 뜻은 첫 번째 칼럼, 인덱스의 첫 번째 칼럼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노란색은 인덱스의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테이블명 언더바 인덱스 011이 두 번째 컬럼으로 사용된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SQL을 보시면 얘도 그쵸? 요 SQL에서 파라메타가 이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다시 또 클릭을 해보면 밑에 거는 얘도 파라메타가 바인드로에는 처리 됐고, 그 다음에 어퍼로 썼으니까 조건이 다 이퀄 조건만 존재하네요. 여기서 한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 설계할 때 참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요 위에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소스를 수정하신다면 그 사이트에 맞게 어떤 템플릿이 될 수 있고요. 엑셀이라는 버튼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간혹가다 이게 지금 현재 SQL 수가 적어서 그런데 SQL이 많으면 요 위에 헤더 항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줄마다 이게 반복해서 이 헤더를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엑셀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링크 부분이 생략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략돼서 엑셀 하면 좀 더 엑셀에 페이스트하기 좀 편한 표현이 나오고요. 일반적인 사용목일 때는 요거는 이제 인덱스가 보여주고 요 패턴이 어떤 컬럼을 타느냐라는 거를 이제 갖다 주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엑셀 스페이스 분석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 정의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능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그 튜닝 정보들이 이제 한 곳에 잘 모여서 튜너들이 이제 중복 튜닝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튜닝 익스프레스의 목표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그 튜닝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이런 데이터들이 또 모임으로써 새로 튜닝을 배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또 보면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이제 강화하는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을 쭉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설치를 해서 테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